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지식 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볼 거냐면요, AI 수학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AI 수학. AI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Mathematics, 수학은 산수, 수학, 수학 Mathematics입니다. 쉽다, 쉽다, 예, 여기서 쉽다는 조금, easy라는 뜻이 아니고요. easy라는 뜻보다는 개념, 그런 뜻입니다. 개념. 개념이 있냐 없냐? 너 개념 있냐 없냐? 상식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느낌의 꼭 배워야지 아는 것보다는 감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예, AI 수학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개념 쉽다는 거는 이지가 아닙니다. 예, 막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엉클준이 그냥 아는 선에서 개념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엉클준이 이번 부분에서는 좀 사양을 하겠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설명이. 왜냐하면 엉클준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 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기존의 수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용어라든지 최대한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개념, 컨셉추얼, 컨셉추얼, 컨셉트 하잖아요. 컨셉추얼, 개념적으로, 컨셉트, 컨셉 잡았냐? 뭐 그런 거죠. 컨셉추얼, 개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컨셉추얼 AI 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식보다는 용어가 더 중요한 날입니다. 용어를 알고 수식은 수학적으로 좀 더 개별적으로 열심히 또 예, 공부하다 보면 또 차츰차츰 알아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예, 개념, 용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 엉클준과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문제 풀고 공식 외우고 그걸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야기식으로 개념식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AI를 개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뭔가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깔린 수학을 알아야겠죠. 그 수학을 알기 전에 개념적인 걸 좀 알아야겠죠. 예. 수학을 설명할 때 수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은 예, 그런 학문이니까요. 예. 하지만 그 수학을 또 개념적으로 또
설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한번 용어들을 좀 수학적인 용어들을 좀 나열을 해보겠는데요. 예, 일단 어떤 분야의 수학이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가 그거부터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떠오르는 게 기하학, 기하학이 필요할 겁니다. 기하, 기하학이 필요할 거고요. 첫 번째로 기하가 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형대수, 예, 뭐 이렇게 용어가 좀 생소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익숙해져 보는 겁니다. 이거 사실 다 알려면 여기 한자로 다 된 거잖아요. 한자도 알아야 되고 또 영어도 또 알면 또 논문 같은 또는 기술 문서를 읽기가 쉽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일단은 들리는 한글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대수 이런 또 수학 분야가 있고요. 예, 그리고 확률 통계, 확률 통계, 3, 4, 미적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말만 들어도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 엉클준이 썰을 풀 때 이 수학 카테고리 안에서 또 이렇게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또 잽스는 제가 적당하게 또 조절해 가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되게 긴장하시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 수학이라고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엉클준의 이야기 수학, 엉클준의 쉬운 AI 수학입니다. 예, 펜으로 그려보겠는데요. 이 자의 그 색깔이 없어져 버렸네. 컨셉추얼, 예, 컨셉추얼. 예, 뭔가 아트적으로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글자도 잘 읽을 수 있고, AI에서 문자 인식을 할 때 아까 전처럼 요 이자를 막아버리면 C인지 E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E를 요 하얀 부분을 살려주니까 확실히 C하고 E하고 구분이 되죠. 컨셉추얼 AI는 이런 문자도 인식을 한답니다. 패턴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AI의 그런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 베이스는 수학입니다. 기하학, 기하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하학에서
예, 일단은 예, 기하학에서 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점, 점, 점점 멀어져 갔네. 예,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점 아시죠? 점, 점. 이게 점 찍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정도에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 그다음 직선. 직선이 있을 수 있죠. 직선. 직선의 방정식. 직선.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선. 예, 이런 거죠. 착, 예. y는 w x 플러스 b. 수식이 나오면 긴장이 되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y는 w는 x는 b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y는 출력입니다. 출력. 출력. 다른 말로 종속 변수. 출력. 다른 말로 종속 변수. 좀 어려운 말은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됐다는 거죠. 무엇에 종속이 됐냐? x에 종속이 됐습니다. 얘는 x는 입력. AI 수학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입력. x는 입력. 다른 말로 말하면 독립변수.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y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w는 weight, 가중치. w는 가중치. w는 가중치입니다. weight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weight. b는 어떻게 보면 치우침. 다른 말로 바이어스. 뭐 영어 한글 이렇게 다 섞였는데요. 바이어스를 한글로 쓰면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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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됐다.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졌다. 이럴 때 편향된 뭐 논설 뭐 편향된 생각 뭐 그때 쓰이는 그거죠. 편향. 바이어스. 이렇게 직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공간이 부족하겠네요. 조금 내려올까요?
어, 기하학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직선이 있으면 곡선이 있을 수 있겠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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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 이런 거죠. 예, 곡선. 예. y는 x 제곱 또는 y는 sin x 이런 것들이 다 곡선이죠. 예. 그리고 다음이 면. 예, 면을 표현하려면 직선, 점은 1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곡선은 또 곡선은 2차원은 돼야겠죠. 좌표계에서 x, y 이렇게는 돼야겠죠. 면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공간에서 면이 나타나는 거죠. 면 이렇게 선형 대수에 가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벡터가 있어요. 방향 벡터. 면 위에 점이 있고요. 이렇게 수직인 방향,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을 나타내는 직선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는 벡터라는 게 있어요. 3차원 이런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면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 면 위의 한 점과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의 벡터, 방향 벡터를 가지고 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식은 조금 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면도 있지만 곡면도 있습니다. 곡면 아주 복잡해지죠. 곡면 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 이런 곡면도 있습니다. 이런 걸 기하에서 배웁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점, 직선, 곡선, 면, 곡면 알아야겠죠. 예. 자, 선형대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는 영어로 말하면 리니어 알제브라, 리니어 알제브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알제브라. 줄여서 LA 이렇게 씁니다. 이니셜만 따서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수에서는 어떤 걸 다루느냐?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듯이 요 높이의 방향을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랬죠.
벡터라는 걸 배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이런 곡면이나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를 알아야겠죠. 예, AI에서 무슨 기하학이 필요한가? 예, 예, 필요합니다.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여질 수 있고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하학을 해야 되는데 기하학이 이런 선형 대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집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벡터와 스칼라 크기만 가지는 거는 스칼라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는 벡터 보통 벡터는 예, 수식으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x,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벡터 그 다음 선형대수에서 아, 또 배우는 게 행렬 행렬 매트릭스죠. 행렬 AI에서 행렬을 왜 쓰냐 이런 벡터를 여러 개 이렇게 중첩시키면 행렬이 됩니다. x 보통 벡터는 입력으로 예, 예. x1, x2 뭐 이런 식으로 xy를 했지만 입력으로 벡터를 표현합니다. 입력을 벡터로 표현합니다. 예, 값이죠. 어떤 value 값입니다. 입력 행렬은 이 입력이 있으면 x1, x2 이렇게 하면 2차원이고 x3 3차원이고 예,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x로 하지 말고 예, 입력이면 x 보통 x1, x2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용어를 좀 통일하기 위해서 x1, x2 입력 예, 입력은 x1, x2 예, 이렇게 되면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세 개의 그 입력을 가지는 이미지의 RGB 값, 뭐 아, 빛의 3요소 그 RGB 값을 표현할 때 3차원 벡터를 쓰겠죠. 예, 예.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x1, x2, x3를 받아서 예, 행이나 열이 이렇게 하나인 거는 예, 보통 행렬이라 안 하고 벡터라 하죠. 예, 그런데 이 예, x1, x2, x3를 또 예, 입력 말고 우리가 그 예, AI를 예, 계산할 때 AI의 그런 계산이 예, 이루어지는데요. 어, 복잡하지 않는 그런 수식입니다. 예. 그때 벡터랑 이 행렬의 곱으로 예, 예, 계산을 하는데 벡터와 행렬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예, 벡터와 행렬을 알아야지 예, 그 간단한 수식을 또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서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볼게요. x가 입력입니다. 예, 여기 기하학에서 직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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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예,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바꿔서 그걸 예,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컴퓨터가 그 수식을 풀 수가 있는데요. 예, 행렬이 예, 이제 행렬이 또 등장하는 건데 이 행렬은 예, 웨이트가 지금 변수가 여기는 지금 하나뿐이잖아요. 변수가 세 개 되면 웨이트가 하나, 둘, 세 개. 거기에다가 바이어스 B까지 예,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게 예, 웨이트인데요. 예, 웨이트의 바이어스 이런 게 예, 여러 개가 있게 되면 예, 예, 일행, 일열, 예, 일행, 이열, 일행, 삼열, 일행, 사열 예, 해가지고 넘버링이 붙게 되는 거죠. 일행, 일열, 일행, 이열, 아, 일행, 이열, 일행, 삼열, 일행, 사열, 바이어스 예, 만약에 이게 그러면 웨이트 일행 2열 다음에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웨이트 일행 3열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 있겠죠. 예, 이건 지금 예, 벡터와 행렬 예, 야 선형대수가 또 설명하려니까 또 양이 많아지네요. 예, 예, 벡터와 행렬 이런 식으로 수식이 이렇게 되면 이 벡터 행렬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은 어떤 형식이냐면 예, y 출력이다. y1은 w1 x
입력 1 플러스 W W 1 2 X2 플러스 W 1 3 X 3에 플러스 B 바이어스 1 4가 되겠죠. 예. B1 4 이 식을 행렬을 가지고 곱하고 입력 벡터를 행렬에 곱하고 여기는 또 추가적으로 바이어스를 추가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1을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여기 한 번에만 계산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개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엉클즈는 이미 이렇게 쭉 수학을 다뤘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퍼셉트론이라는 게 떠오르네요. 퍼셉트론. 퍼셉트론. 이거 수학은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예, 퍼셉트론. 퍼셉트론. 인공 뇌세포죠. 인공 뇌세포보다는 컴퓨터에서 우리 뇌세포를 모사하는 그런 그걸 말하는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셉트론. 인공 인공 여기에 계산 그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 출력 출력 Y가 들어가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 거죠. 출력 Y가 입력 X1 X2 X3 입력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그마라고 하죠. 시그마 펑션 Y라 할까요? 요걸 다 더한다는 거죠. 더한다는 거죠. Y Y 값이 나옵니다. 시그마 X 입력 시그마 입력 그 나오는 걸 그냥 이렇게 Y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런 곱해진 값을 벡터 행렬이 곱해진 값을 합친다. B 값하고 바이어스 값하고 합친다. 여기는 weight
1 웨이트 웨이트 입력 이게 바이어스까지 합치면 여기서 나오는 게 결과 Y가 되는 거죠. X 여기는 X. 이거는 개념들을 그려준 건데요. 퍼셉트론이 이렇게 뇌세포를 모사한 겁니다. 뇌세포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열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여러 개가 쌓이고 이게 늘어나면 이걸 M, L, P 레이어가 여러 개 된다고 해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퍼셉트론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 되고 이 행렬이 또 여러 개 될 수가 있어요.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 예, 예. 엄청나게 또 이 퍼셉트론이 엄청나게 개수를 늘리게 됩니다. 복잡한 분류 문제, 복잡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차원의 그런 데이터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런 퍼셉트론이 여러 개다. 이렇게 여러 개의 퍼셉트론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입력이 또 출력이 또 나오겠죠. 출력이 몇 개 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도 값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주는 거죠. 복잡해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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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가 열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또 차원에 따라서 또 퍼셉트론이 여러 개 생기게 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는 거죠. 그 출력이 이렇게 있게 되면 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개 될 수가 있겠죠. 출력이. 그러면 여기서 차원도 있으니까 이런 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형성이 됩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수식도 많아지고 퍼셉트론 개수도 많아지고 차원도 넓어지고 또 이 단계도 많아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히든 레이어 지금 하나만 표현됐는데 하여튼 이게 많아지면 중간 단계가
예, 히든 레이어로 감춰집니다. 예.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죠. 그래서 이런 직선 형태의 그런 출력을 다루는 선형, 리니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사실 리니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선형 대수와 아, 아, 지금 확률 통계상에서 리니어는 예, 직선입니다. 직선. 예. 그리고 넌리니어는 곡선입니다. 예. 예. 그런데 미적분 단계에서 미적분 단계에서 선형은 예,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냐, 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하지만 AI에서는 보통 선형이라 그러면 직선이고 비선형이라 그러면 곡선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수식을 가지고 뇌세포를 인공 뉴런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예. 뉴런은 뇌세포죠. 뇌세포. 뉴런.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생물학적으로 뇌세포를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디지털 0, 1 예, 예, 프로그래밍에서 컴퓨터에서 0, 1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의 컴퓨팅 뉴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형대수가 실질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수식이 컴퓨터 안에서 0101로 변환돼서 그 0101로 변환하는 단계는 프로그래밍과 컴파일러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MLP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와 바이어스 입력을 가지고 결과값을 출력해내는 이 MLP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 MLP는 CNN 뉴럴 네트워크 RNN 많아요. 최근에 나오는 트랜스포머 이런 안에 다 이 MLP 이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최근에 LLM 모델 챗GPT의 기반이 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학습 모델이죠. 학습 모델입니다. 학습 추론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추론 AI 최신입니다. 이게 거의 트랜스포머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학습 모델이 데이터를 많이 받으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웨이트 값이라든지 이런
바이오스 값들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뇌에서 지식이 쌓이면 예, 예,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트랜스포머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MLP를 구성하게 됩니다. 선형대수 예, 벡터 행렬을 가지고 예, 곱셈, 덧셈을 하면서 예, 많은 이 MLP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걸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GPU라든지 NPU, GPU, NVIDIA GPU죠. 이런 에서 병렬로 처리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 쉬운 곱하기 덧셈 계산이 병렬 처리되는 거죠. CPU는 CPU와 달리 이런 간단한 곱하기 덧셈 이런 계산을 병렬로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칩입니다. 유닛이죠. 프로세싱 유닛 곱하기 플러스 이런 벡터 행렬 병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GPU, N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학습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GPU, NPU가 필수죠. 그래서 선형대수 참, 예, 예, 공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공간, 공간 차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 이렇게 넘어가죠. n차원은 자연어 같은 좀 복잡한 걸 처리할 때는 n차원 공간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1차원, 2차원, 1차원은 직선이죠. 직선. 2차원은 평면 x, y. 3차원은 공간. 3차원 공간 x, y, z. 3차원 우리가 RGB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RGB 이미지 데이터의 RGB를 가지고 뭔가 그 분포를 찍을 수 있겠죠. 여기서 벡터를 공간상에서 나타내면 1차원 벡터에서는 요 직선상에서 이렇게 x 값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입력 값이 여기는 x1, x2 차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면서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차원이 높아지면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 차원, 또 n차원이 있습니다. 3차원 이상의 n차원도 있습니다. 복잡한 언어, 변수가 많아지죠. 그럴 때는 n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차원, 벡터 행렬, 이게 선형대수에서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미적분은 개념 차원에서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확률 통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AI가 공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했듯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줍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입력을 넣어요. 여기 MLP 뉴런에다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안에다가 넣어요. 그 학습 과정이 있어요. 예, 예, 학습 학습 과정이 있고, 학습 일단 학습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학습 과정에서 이 빅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이 AI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입력을 받고 자기 웨이트를 수정을 해요. 자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입력을 받아요. 계산을 해. 그 계산값이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것들이 1차적으로 AI에서 입력값이 들어오면 바로 그 AI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하고 계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전체 다 빅데이터를 다 계산 루틴에 돌게 되면 여기다 넣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고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을 위한 계산 MLP를 타게 되는데요. MLP를 포워드 앞쪽으로 피드를 하게 됩니다. 포워드 MLP를 통해서 포워드 피드를 하게 되고 앞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 방향. 포워드 피드. 그리고 두 번째는 포워드 피드고 세 번째는 데머깅. 백워드 피드를 합니다. 데머깅. 이쪽 방향입니다. 퍼셉트론에서 앞쪽으로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류는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전체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면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만약에 2차원 벡터 공간에서 x1, x2가 있어요. 쉽게 설명할까요? 1차원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1차원인데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변수가 하나인 xy로 해볼게요. 여기가 체중이다. 체중 체중 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예, 성인 20살 이상의 남자, 신체 건강한 남자의 키에 따른 체중 분포.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오겠죠. 분포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직선이 그어진다면, 요건 각각의 입력입니다. 키 하나니까 얘는 1차원이죠. 보기에 2차원이지만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이죠. 이 분류를 하게, 이 상황에서는 분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전체가, 입력 자체가 키에 대한 그런 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변수가 늘어났어. 3차원 또는 뭔가 아, 개념적으로 설명했을 때 입력들이 이렇게 뭔가 덩어리식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어떤 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실 이 전체를 성격을 파악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쪽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AI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데도 포함이 안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뭐 이상한 값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이런 값들은 또 버릴 수가 있잖아요. 버릴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류된 값들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는 거예요. 요런 패턴. 여기에서는 요런 패턴, 여기에서는 요런 패턴. 요런 패턴이구나. 뭐 패턴이 있잖아요. 이런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각각이 다 직선이잖아요. 되게 복잡해져요. 이렇게 요런 직선들을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요런 AI 단계에서 AI가 학습,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피드 포워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분류가 끝나고 포워드 피딩을 했을 때는 요런 퍼셉트론에서 일단은 요 값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 여러 개의 또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히든 레이어가 사실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계산을 여러 번 합니다. 계산을 여러 번 할 때 앞으로 가는 거는 이 계산을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웨이트랑 변수를 곱하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곱한 이걸 서메이션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웨이트, 변수, 바이어스,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로 피딩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각각의 x1, x2 입력이 되겠죠. x 입력이 될 거고 최종의 결과값 y가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예. 이 예, 확률 통계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런 선형적으로 마지막에는 선형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이 회귀 곡선이 이걸 회귀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회귀 곡선. 예, 회귀. 회귀한다 그러잖아요. 예, 학습을 다 끝내게 되면 이 회귀 예, 뭐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곡선 형식으로 나와요. 예, 곡선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회귀 곡선이 예, 그려지면 예, 처음에 분류할 때는 이렇게 직선이 쫙쫙 그리겠죠. 예, 직선으로 이런 큰 재분류를 하고 여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 또 디테일하게 패턴을 구하기 위해서 곡선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여기 사실 기하학에서 곡선을 다뤘잖아요. 이 곡선을 다루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 곡선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베지어 곡선이라든지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곡선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예, 분류를 할 때는 또 수학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보통 이게 되게 오래된 그런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인데요. 스포트 벡터 머신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예, 예. 이 회귀 곡선을 뽑을 때는 이 입력들과 이 회귀 곡선들이 다 오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학습이 완료될 때는 이 회귀 곡선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입력들하고 회귀 곡선에 오차가 있어요. 이런 오차들이 생기는데 이 회귀 곡선을 뽑을 때는 예, 결론을 학습이 마무리됐을 때 이 회귀 곡선을 뽑을 때는 예, 이 회귀 곡선과 데이터들 간에 예,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요. 예, 예,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 회귀 곡선을 이런 빅데이터들에서 이 회귀 곡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분류할 때는 예, 오, 회귀 곡선을 볼 때는 오차를 예, 가장 작게 되는 그런 오차를 뽑지만 분류를 할 때는 최대한 이 각각의 분류 덩어리들을 분류를 할 때는 이 사이가 최대한 이걸 한 덩어리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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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세로축이 있으면 가로축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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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 시에는 이 각 덩어리, 예, 그 카테고리, 이걸 카테고리라고 하거든요. 카테고리와의 거리를 최대한, 예, 넓히면서 이 분류를 합니다. 예, 여기서는 오차를 넓히고, 예, 쉽게 말해서 분류를 할 때는 그 분류되는 카테고리, 예, 덩어리와 이 분류하는 선, 이 선이 오차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이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최종 이 분류된 이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 회귀곡선은 이 최소값이, 예, 오차, 예, 오차죠, 오차 최소, 오차 오차를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어, 이 회귀곡선을 뽑습니다. 이 과정이 확률 통계적인 과정인 거죠. 예, 확률에서 배우는 그런, 예, 개념입니다. 예, 이게 뭐 서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 직선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그, 어, 그 제곱값들을 총계를 총 합계를 했을 때 가장 작게 되는 그런 회귀 곡선을 뽑는 과정이, 예, 어떻게 보면 학습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서 입력이 계속 들어오면서 다음 입력 들어오면서 계속 이 회귀 곡선이, 예, 회귀 곡선이 어떻게 변하냐면 입력이 들어오는 대로, 예, 입력이 들어오는 대로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다음 입력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예, 바이어스도 수정이 될 거고 이 기울기 웨이트도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되겠죠. 계속 입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예, 빅데이터니까 데이터가 많아요. 예, 그럼 이 기울기와 바이어스가 수정되면 최종적인 이 회귀곡선이 나오는데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회귀곡선이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최종적으로 어, 값을 계산하고, 예, 예, 값을 계산하고 그걸 이게 이 회귀곡선을 수정하는 곡선을 수정한다는 것은 기울기와 바이어스를 수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울기와 바이어스를 수정하려면 이 퍼셉트론 내에서, 예, 이 변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여기 데이터 구조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가서 계산을 하고 서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의 결과값을 가지고 그 전 단계의 이런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예, 수정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 결과값을 가지고 결과값, 예, 예, 결과값 서메이션 한 이거 결과값을 가지고 결과값들을 가지고 전 단계 전 단계 전 백, 예, 바로 전 단계 의 웨이트, 예, 웨이트 또는 바이어스 이런 거죠. 예,
계산이 되었으니까 예.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은 결과니까 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결과값을 가지고 전 단계의 그런 WB를 수정해 나가는 거죠. 수정. 전 단계에 나온 이 오차가 또 생기잖아요. 계속 인풋이 들어오면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를 결과값을 가지고 기울기와 오차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W와 B를 그 전 단계의 W와 B를 수정하는 거죠. 수정. 예. 예. 결과값 Y 여기서 계산이 끝났을 때 Y가 나오잖아요. 결과값 Y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입력에 의해서 결과값이 수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림으로 나타내면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회귀곡선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 그럼 요걸 좀 아래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요만큼도 내려야 될 거잖아요. 예, 예. 이 직선에서 이 직선으로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값에 따라서 전 단계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해 주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분류하고 포워딩하고 포워드 피드를 하고 백워드 피드를 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반복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포함한 이 MLP 전체 차원을 다 갱신을 하게 되죠. 빅데이터가 다 소모가 되면 AI는 이때부터 완성이 됩니다. 완성본 AI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의 빅데이터들의 분포의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이 패턴 회귀곡선이라 그러죠. 이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어떤 입력 키가 들어오면 최종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에서는 예측하는 방법은 선형 함수를 가지고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적분의 예측 방식을 알아야 돼요. 미적분은 이런 곡선이 만약에 있어요.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곡선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값을 어떤 값이 나올지를 이 기울기 미분값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미적분에서는 이런
변화율을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예, 예. 미분을 해서 미분 함수를 미분한다는 것은 변화율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기울기, 다른 말로 기울기 어, 구하는 거잖아요. 속도, 예, 예. 이 미분을 구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계. 예, 미적분에서는 이런 어, 엄미래가 있어야지 이 빅데이터의 패턴에 엄미래가 있어야지 예, 미분이 가능하고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곡선이라도 이렇게 미분 가능한 곡선 또는 직선 이런 거면 미적분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예, 미적분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엄미래가 없는 빅데이터의 그런 중구난방의 그런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예, 확률 통계라는 이런 수학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파악 또는 파악하는 것은 학습이죠.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해석하고 파악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다음 나머지 그 결과값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AI가 이런 현실에서는 예, 엄밀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데이터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 현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예, 확률 통계적인 방법, 이런 데이터를 이런 공간에 벡터 공간에다가 예, 공간이라고 했죠. 이 벡터 공간에다가 뿌려서 그 패턴을 찾는 이런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만 예, 추론 학습이 가능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요,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확률 통계가 왜 예, AI 구현에서는 중요한가? 예,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미분적분이 왜 하는지 모르고 배우잖아요. 미분적분은 사실 수학 차원이에요. 수학 차원. 수학. 예, 현실에서 이런 미분적분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예. 쉽게 말해서 선형보다 해가 있는 선형보다 해를 구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분이 가능해서 예측값을 시간별로 다 구할 수 있는 선형보다는 비선형이 비성형 그런 신호면 신호, 진동이면 진동, 움직임이면 움직임, 그런 비서형적인 예, 함수들이 현실에서는 더 많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예, 선형이면 뭐 직선이라든지 우리가 어, 해를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곡선이지만 비성형은 우리가 웨이브 파일, 웨이브 파일, 예, 사운드 웨이브라고, 사운드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식을 구해내기가 불가능하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분으로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예, 전체 그 개의 어떤 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수학적인 차원에서 예, 비성형적인 게 압도적으로 현실상으로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연구 스타트 지점이라 치고 사실은 예, 여기 확률 통계에서 이런 회귀곡선 추출하는 이런 방식, 이건 귀납적 방식입니다. 귀납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을 조출하는 거잖아요.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회귀곡선을 뽑는 거잖아요. 이건 학습 결과고 결론이잖아요. 예, 예. 귀납적 방법이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에서 엄청나게 수학적으로 열심히 해서 식을 이렇게 뭐 y는 예, w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엄밀해가 있어요. 예, 뭐 이런 스프링에 무게가 있는 추, 이게 움직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진동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그 반면에 뭐 사운드 웨이브라든지 아주 복잡한 진동 현상, 여기에다가 뭐 뭔가 장애물이라든지 복잡한 또 구성을 하면 또 이게 선형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비성형적인 거는 엄밀해가 못 구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통계의 귀납적인 회귀 곡선의 그런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AI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또 LLM 같은 언어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 트랜스포머는 MLP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그 LLM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미래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위치, 속도, 이거는 힘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힘은 가속도가 있잖아요. 가속도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 속도를 또 적분을 하게 되면, 싸우면, 시간에 대해서 싸우면 위치가 나오게 되잖아요. 변이 이런 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엄미래가 필요합니다. 엄미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다음을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페이퍼에서, 이런 논문 같은 데서, 예, 논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박사 몇 명, 이런 논문에서 이런 식, 예, 어떤 개를 지배하는 식을 페이퍼로 발표를 하면, 그 페이퍼를 가지고 이런 위치를, 다음 위치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예측, 다른 말로 추론이죠. AI 쪽에서 말하는 거는 추론, 추론이죠, 추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이 보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역 귀납, 뭐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예. 예. 더 깊게 또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쉬운 AI 수학,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예. 엉클준이 그냥 어, 특별히 대본을 만들지 않고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또 이렇게 한번 예, 끌적거려 봤는데요. 예, 뭔가 AI에 필요한 어떤 예, 개념들이, 수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예, 예, 음, 아예 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게 되었으면 좀 좋겠네요. 예. 사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정도 뭐 개념을 좀 알고 나면 이제 AI가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깊게 팔 수도 있고, 오늘은 이렇게 쉬운 AI 수학을 준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또 엉클준이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심 분야에서, 특히 요즘은 AI인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 한 부분을 떼서 뭐 스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뭔가 비선형 어떻게 처리되어지는가. 사실 뭐 기계공학과에서 이런 비선형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미분 방정식에서는 라프라스 변환 같은 그런 변환도 쓰고, 또 뭐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푸리에 트랜스포라고 또
웨이브 파일을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어 가지고 어떤 주파수 대가 제일 많냐 이런 패턴을 인식하면서 음성 인식을 처리하는 그런 AI 처리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좀 더 심화된 그런 AI 프로그래밍 또는 그런 개념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선택해서 체리 피킹을 해서 또 만나 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 엉클준 테켄아트TV,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